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폭염과 폭우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극한의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가 계속되더니 오늘은 다시 폭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시간당 최대 8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납게 끓던 무더위가 오늘 밤부턴 폭우로 바뀝니다. 오후 들어 충남권과 전남, 경남 서부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 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빗줄기는 밤이 되면서 더 굵어지겠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빠르게 수증기를 실어 나르는 바람, 하층 제트가 밤사이 강해지면서 폭우를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라권과 남해안, 그리고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북동부에 시간당 최대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수도권 지역에도 3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비는 8호 태풍 꼬마이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꼬마이는 8일 만에 중국에서 완전히 소멸했지만 이 태풍이 남긴 열대 수증기 덩어리가 남쪽에서 유입되며 폭우의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층에는 꼬마이가 변제된 온대저기압, 상층에는 기압을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큰 비가 오게 되는 거죠. 상하층이 다 한꺼번에 연동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화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 많은 곳에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 200mm 이상, 충남 남부, 전북 180mm 이상, 서울과 인천 120mm 이상입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 잦아들겠지만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또 한 번 고비가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일쯤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서풍이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띠 모양 비구름대를 만들어 중부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이어서 특감 수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출석 조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특검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범수 전 아나운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들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일요일인 오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렀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이사로 재직했던 김범수 전 아나운서도 소환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보강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대주주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 전 회장은 올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같은 사건에 이른바 전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원금 보장이나 수익 배분 약속하셨습니까? 출장 조사 등의 논란을 남긴 채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은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녹취를 찾아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채 특검 몫으로 넘어왔습니다. 내일은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도 특검에 출석합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특검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공천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 명태균 씨도 조사했습니다. 어제는 김 전 의원 공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윤한홍 의원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은 모두 수사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어 온 사건들입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조사를 사흘 앞두고 특검이 구체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등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예비 경선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당대표 후보 5명은 오늘 처음으로 정견 발표 시간을 가졌는데요. 당내 극우화, 탄핵 찬반 등의 논란을 두고 또다시 선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국민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에 앞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애둘러 당부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당에 있지도 않은 분을 둘러싸고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당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언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을 옹호하며 당내 극우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문수 후보는 관련 언급은 자제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몰이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동혁 후보는 대놓고 탄핵 반대가 왜 극우냐며 지지층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닙니다. 탄핵을 반대했다는 것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 유연함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반면 대표적 찬탄파인 안철수 후보는 백지에 이어 검은색 화면까지 띄우며 백지 상태인 국민의힘이 극단 세력과 단절하지 않으면 정당 해산이란 검은 미래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혁신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축적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곧 정당 해산 시도입니다. 조경태 후보 역시 윤어게인 주창자들과 확실히 절연해야 한다며 혁신을 주장했고, 초선의 주진우 후보는 계파 없는 젊은 새 얼굴을 내세워 당을 개혁하자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본 경선에 나설 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기로 한 쟁점 법안 처리에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연일 내려지는 가운데 집에 2살 아이를 홀로 둔 채 사흘간 외출을 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의 주택가. 구급차가 들어오고 곧이어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옮깁니다. 잠시 뒤 누군가가 구급차에 올라탑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입니다. 밤 9시 40분쯤 이 집에서 개가 짖고 있고 아이가 울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문은 잠겨 있었고 침대 위에는 아이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곳에 홀로 3일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아이를 구조했습니다. 소방관님 올라가시는 거, 저게 뭔 일이 있구나, 이제 그거만 알았었죠. 집에 급히 돌아온 20대 엄마는 저녁 먹으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만 2살인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나갔던 기간은 사흘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장기간 외출이 발각되자 이 엄마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실토했습니다. 기본적인 돌봄도 내팽개쳤습니다. 아이가 차고 있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고 밥도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견 당시 집안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쓰레기로 가득했고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지만 선풍기만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린아이인데 세상에 저런 엄마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애를 키우지만 좀 부모로서는 너무 무책임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엄마로부터 분리돼 외할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여성은 남편과 헤어진 뒤 홀로 아이를 키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동방임 혐의로 이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아동유기 방임 혐의와 관련해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지난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으로 독점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지 말라는 합병 조건을 걸었었는데요. 하지만 아시아나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공정위는 아시아나에 12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아시아나항공이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한 노선은 모두 4개.
인천에서 바르셀로나,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 인천에서 로마 등 국제 노선 3곳과 광주에서 제주 국내 노선 1곳입니다. 특히 인천에서 바르셀로나 구간 비즈니스석의 경우는 28.2%,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 구간의 비즈니스석은 12.5%나 더 올려받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약 2만 명의 고객이 더 비싼 티켓을 주고 아시아나를 탄 건데 이로 인해 아시아나가 얻은 이득은 6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최저 같은 경우에는 485원 수준이었고 이제 최고로 인상 한도를 초과를 많이 한 부분은 이제 45만 원 가량이 됩니다. 좌석운임 인상 한도 규제는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 핵심 조치인데 사실상 이행 첫 해부터 위반한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아시아나에 역대 최대 규모인 12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미준수 노선 탑승 고객에게는 이 바우처 제공하고 할인 쿠폰 배포 및 특별 프로모션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까지로 아시아나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더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